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임대료 이야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은 모자라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요. 전국이 전국적으로 4, 50% 이상 집값이 다 1년 사이에 올랐다. 지난 2년 사이에 집값이 오른 지역이 전국에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연평균 몇만 불씩 벌었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년 1년 동안 몇만 불 벌었다. 이런 통계도 나온 것도 저희가 보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realtor.com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20%의 월세 증가가 있었다. 50개 대도시 지역을 검토를 했답니다. 근데 이 50개 대도시 지역의 평균이 20%인 거고요. 가장 많이 올라간 지역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광역권, 그러니까 메트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50% 렌트비가 올랐다라는 거죠. 렌트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면은 서민들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렌트비가 많이 치솟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49.8% 올랐다고 합니다. 마이애미 광역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플로리다의 다른 도시들, 템파, 올랜도, 잭슨빌 이런 곳들도 지금 렌트비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거스, 텍사스 어스틴, 테네시주의 멤피스 이런 이른바 썬벨트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들도 대부분 25%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발표된 줌퍼 조사에 따르면 보스턴은 침실 2개 있는 주택이 27% 가까이 올랐다고 하고요. 샌프란시스코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비싼 임대 시장이 됐다. 보스턴이요. 보스턴은 유학생들 특히 많이 사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곳의 렌트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렌트비를 내야 되는 지역이 됐다라는 것. 뉴욕에서는 휘발유, 중고차, 식품 및 기타 상품의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임대료가 전년 대비 22.8% 올랐다고 합니다. 22.8% 뉴욕이. 로스앤젤레스는 조금 덜 올랐습니다. 한 14% 약간 오르는 14% 오르는 정도에 멈추긴 했는데 워낙에 비쌌던 곳이었기 때문에 14% 오른 것도 작은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침실 2개 이하의 숙박 시설에 대한 realtor.com의 분석을 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동안 미국의 50개 도시 대도시 지역에서 평균 19.3% 가격이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아파트입니다. 방 2개 이하의 작은 아파트들. 기존 임대뿐만이 아니라 신규 목록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훨씬 작은 증가폭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역시 여전히 이것들도 계속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노동부에서는 1월 임대료가 12월 임대료에 비해서 0.5%포인트 올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20년 사이에 가장 큰 증가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 오름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얼터.co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니엘 헤일은 집주인들이 늘 갖고 있던 임대용 빈자리가 많지 않은 것은 그들이 채워야 할 빈 유닛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 책정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그냥 임대하려고 내놓은 집들이 지금 별로 남아도는 게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상황. 비싼 돈 내고 들어와서 살려면 살고 아니면 들어오지 마, 나가, 이런 큰 소리 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죠. 경제학자들이 임대료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거는요, 신규 임대료의 큰 폭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측정에 사용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라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바뀌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지표들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산 금융상품들한테도 영향을 다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7.5% 그러면서 40년 만에 가장 큰 이 상승폭을 보였다라는 보도를 제가 해드렸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렌트비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집값이 올라가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렌트비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렌트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둘 다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렌트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이거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렌트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집값이 어지간해선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보통 렌트 계약을 할 때 최소 뭐 2년 이상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렌트 계약을 하는 기간 적어도 2, 3년 안에는 집값이 그렇게 크게 떨어질 그런 요인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렌트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같이 커지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택시장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서민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좀 될 것 같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소식입니다만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바이든이 경제 정책을 망가뜨려 놓으면 언젠가 집값이 무너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 전체적인 동향을 좀 보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적어도 빠른 시간 안에는 집값이 떨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